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SPC 삼립을 굉장히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제가 SPC 삼립을 크게 먹지 못했어요. 당시에 이제 음식료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저는 이제 롯데푸드를 당시에 플레이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롯데푸드는 롯데그룹에서 그 음식료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 하듯이 롯데푸드에게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주다 보니까 롯데푸드가 이제 M&A 효과가 있게 되면서 기업이 실적이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림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갔었었는데, SPC 삼립은 결국 이제 전체 이익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빵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빵 가격을 인상을 시키고, 그러다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원가는 떨어지는데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빵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최적화된 매출이 있는 음식료 업종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오늘 올려드렸던 그래프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음식료가 코스피 대비 상대 지수를 보게 되면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 11년도 그리고 13년도 가장 큰 랠리가 나왔던 뭐 14에서 15년도 당시. 그리고 나서 이 곡물 가격이 횡보하게 되면은 더 이상 뭐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지면서 단기간에는 원가 대비 그 판가의 어떤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최근 이번에 지금 곡물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음식료 업종의 과거 어떤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반등할 때 가격 인상하고, 그러면서 주가 한번 오르고, 그러다가 곡물 가격이 또 빠지면은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이걸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SPC 삼립이 어떤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려면은 여기 내용 보시면은 뭐 텍스트가 있긴 한데 이 텍스트 다 읽기 힘드니까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 이제 매출은 사업별로 크게 베이커리, 푸드, GFS, 상해 GF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YOY의 어떤 매출 증가율이고,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연간 영업이익 720억, 올해 이제 2021년도에 720억 중에서 520억을 베이커리에서 법니다. 결국 절대 다수는 베이커리에서 버는 거죠. 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 결국 빵 가격을 올려놓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은 빵 가격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B2B 매출, 기업 대 기업 간의 어떤 거래를 많이 하는 음식료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죠.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격을 올리려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올려주는 거죠. 왜냐면은 그 B2B 거래를 하는, 구입을 하는 기업들도 프로기 때문에 어? 장난치다가 손목 잘리듯이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게 하는 거죠. 이미 지금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요만큼만 올려야지 왜 더 많이 올리려고 하냐,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썩 매력적인 기업들이 없습니다. 결국 가공식품처럼 끝단 엔드 유저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 눈탱이 먹이기 쉬운 일반 소비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SPC 삼립이 이제 이러한 단순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베이커리의 믹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단가 제품과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하면서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를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원가를 더 줄이는, 비용을 줄이면서 판매 비용을 줄이면서 판관비를 줄여나가면서 영업이익을 높여나가는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조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밀가루 관련된 맥분 사업은 마진 스프레드가 경쟁사들이 올리면은 어차피 따라 올라갈 건데, 하반기에 야 지금 곡물 가격이 이 정도 올랐으면은 소재 업체들도 B2B 매출을 하면서 판가 올리겠지. 그러면은 뭐 SPC 삼립도 판가 올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사업부 중에 하나인 가평 후계소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반기에 YOY로 좀 회복되는 모습들.
휴게소의 어떤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근데 절대적인 이익은 어차피 베이커리에서 버는 거죠.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 보게 되면은 이 베이커리랑 푸드 사업부의 2,000개의 SKU를 회전율이 낮은 건 정리하고 메가 브랜드 마케팅 개발 효율적으로 뭐 집중하면서 결국 약간 회사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부 변수들도 있고, 심지어 가격 인상은 이미 어느 정도 해놨어요. 상반기에 이제 신선식품 관련해서도 코로나 백신 효과가 있게 되면 신선식품도 좀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원재료 계란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은 우려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뭐 지금 이 신선식품의 어떤 이익은 비익은 연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뭐 크게 우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업부별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핵심은 여긴 것 같아요. 92종, 3월 말에 92종의 베이커리 제품 가격을 9.6% 인상해놨다. 92종은 전체 베이커리 매출의 한 11% 차지하고 있고, 전사 매출로는 한 2% 안 된다. 근데 뭐 어차피 베이커리에서 이익을 한 70%를 버니까, 실제로 가격 인상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4월 말부터 가격 인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뭐 일단 계란 가격 상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라 라고 일단 얘기를 했죠. 일단 가격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격 인상이 쉽게 한다는 것 자체가 SPC 3립이 매력적이다는 거고, 내부 구조적인 효과들,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 기억을 했었던 이 곡물 가격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하고 그 뒤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거. 그때 이제 당시에 이미 시장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음식료 업종들이 코스피 대비 상대 지수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1분기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SPC3립이면서, SPC3립은 1분기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가격 인상이 용이한 B2C 매출이 많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 비중이 크니까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SPC3립이지 않겠느냐.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 대상도 있고 CJ 절제상도 있습니다. 한번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